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주 반도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제가 해드리는 이 인사이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 굉장히 큰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핵심 투자 포인트는요, 실적에 대한 대전환, 이 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가격 급등에 대한 수혜, 그리고 세 번째는 레거시 메모리 틈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투경과 밸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급 타이트닝에 대한 구조,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핵심 확인 포인트를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쯤 눌러주세요. 일단은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구독을 안 눌러주시는 것 같은데 한 번쯤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반도체 대형주들은 어제 날짜 기준으로도 좀 많이 밀리기도 했어요. 근데 제주 반도체는요, 어제 거꾸로 급등이 나왔어요. 일단 5월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마이너스 3%, 코스닥이 마이너스 2%, 삼성전자도 거의 뭐 2% 가까이 빠졌고요. SK하이닉스가 5.16% 정도였죠. 근데 제주 반도체는 오히려 플러스 3% 이상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단순히 저점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지 아니면 고점 추격 매수를 하는 게 맞을지 여기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일단 저는 답 자체는요. 회사가 좋아졌느냐 이 부분들보다 지금 1분기 37.2%의 영업이익률이 2분기에도 과연 버텨줄 수 있냐 여기에 여러분들 프레임을 맞추는 게 일단은 현명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황은요, AI 인프라 쪽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WSTS, 즉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에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9,750억 달러, 전년 대비 무려 25%의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메모리랑 로직은 각각 30% 이상의 성장을 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이 왜 제주 반도체 쪽까지도 지금 집중이 되고 있냐?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AI 서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HBM 투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요, 선단 메모리에 더 많은 캐파를 배정을 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 빈틈에서 레거시랑 그리고 LPDDR4X와 저용량 D램 공급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포스도 5월 14일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요. 2분기 LPD DR4X의 평균 판매 가격을요. 전분기 대비 70%에서 75% 상승으로 본 이유도 이 밸류체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제주 반도체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라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주 반도체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제주 반도체는 5월 14일 기준으로 공시한 1분기 실적에서요. 매출은 1,804억이에요. 영업이익은 671억 원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무려 273%가 늘어난 거고요. 영업이익률은 어마어마합니다. 1,713%가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상 영업이익률 자체가 37.2%가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건데 2025년도 연간 영업이익이 358억이었어요. 그럼 올해 1분기 벌써 한 분기 이익이요. 그 187%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단순하게 매출을 그냥 성장했다 이게 아니라요. 마진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가 이제 정말로 돈을 확실하게 버는 마진 구조에 대한 레버리지를 장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적을 통해서. 자, 그럼 이게 진짜 AI 수혜로 받아들여야 되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일단은 직접적인 HBM 수혜주는 아니죠. 근데 제주반도체는 HBM이라는 대형 냉장고를 짓는 회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폰, 그리고 IoT, 즉 사물 인터넷이죠. 그리고 전장기기에 들어가는 작고 전기 적게 먹는 맞춤 도시락 메모리를 설계하는 회사에 가깝다라고 쉽게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낸드 MPC 매출이 약 605억 원, 그리고 비중이 33.71%였고요. 디램은 약 576억에서 비중이 32.07% 수준이었어요. 특히 디램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2.83%에서요. 32%로 거의 19%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숫자가 말해주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하게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게 높아진 거예요. 이익률 높은 믹스가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 제주반도체가 단순한 숫자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테스트 병목도 한번 체크는 해야겠죠. 일단은 에이펙트가 5월 14일 제주반도체랑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LPD DR2를 맡은 뒤에 낸드와 그리고 LPD DR4X까지 넓히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말 그대로 자체 설계인 LPD DR4X가 커지면 커질수록 웨이퍼 테스트와 그리고 패키지 테스트가 납기 병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LPD DR4X를 SK 하이닉스 팹에서 생산할 계획을 밝힌 거고요. 16기가비트 LPD DR4X는 내년 말에 웨이퍼 투입을 기대를 한다라고도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 밸류체인 구조가 맞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사가 말했던 부분들 수순으로 지금 아무 문제 없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테스트 파트너십을 통해서 병목을 해소하는 구조로도 가지고 가려는 게 현재 제주반도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1분기 연결 매출이 지금 133조 원대죠. 거기서 영업이익이 57조 정도가 나왔어요. 특히 DS 부분의 영업이익만요, 무려 53조 7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SK하이닉스의 H뱅 고객 요청량이 향후에 3년의 생산 능력을 초과한다라고도 언급을 했었죠. 자, 거기에 퀄컴도 올해 2분기 매출을 106억 달러를 냈고요. 자동차, IoT 쪽에 대한 합산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20%가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가 결국 제주 반도체랑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답은요. 대형사는 말 그대로 선단과 HBM으로 가고요. 플랫폼사는 전장과 IoT 쪽, 그러니까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이죠. 그런 다음에 웨어러블을 키우는 중간에서 저전력 메모리 틈새가 커지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퀄컴이나 미디어텍 저전력 메모리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 기업이라고 강조하는 것도요. 이 수요 측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제주반도체가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지금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제주반도체만 이렇게 주가가 강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의문점이 많으셨을 건데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깨 동향을 봤다면요. 아, 제주반도체가 빠질 수 없는 밸류체인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자, 다만 여기서 5월 14일 기준으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탁 증거금 100%, 그리고 신용융자가 제한, 그리고 추가 급등 시 거래 정지 가능성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투자 공고는 말 그대로 실적 훼손 신호는 아닙니다. 다만 단기 수급이 얇아질 수 있다라는 경고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거기에 4월 27일 BW 12콜옵션 기준으로 잠재 신주는 약 72만 4,604주예요. 그리고 상장 주식수 대비 약 2.10% 수준이 되죠. 자, 거기에 행사자의 최대 주주랑 전략 파트너가 들어간 점은요, 물론 우호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다만 희석 가능성 자체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로이터가 5월 19일 보도한 삼성전자 이 노조 파업 가능성도 양면 변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18일 파업이면은 글로벌 디램 34%, 낸드는 23%, 이 공급 차질 가능성이 거론이 된 건데 가격에는 우호적이고 고객사 생산에는 뭐죠? 부담감으로 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자잘한 리스크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체크를 하면 되는지는 명확하게 타임라인이 있죠. 일단 올해 2분기 때도 영업이익률 자체가 25%에서 30%의 방어 되는지 그 여부랑 디램 비중이 32.07% 유지가 첫 번째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에이펙트 테스트 전환이 결국엔 LPD DR4X와 그리고 낸드까지 확대가 되는지 그거 두 번째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내년 말에는 16GB의 LPD DR4X 이 웨이퍼 투입은 중장기 리레이팅의 실증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2분기에서 25%에서 30%대의 마진이 찍히면요. 1분기 37.2%가 일회성이 아니라고 확정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그때부터는 구조적인 전환 신호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반대로 디램 비중이 만약에 꺾이게 되면은 스마트폰 업체의 조달량이 줄면서 현재 밸류 전체가 일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는 하방 리스크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상방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영업이익률 OPM이 일회성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슈퍼사이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강세 시나리오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밸류를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냐면 최근 3개월 정식 증권사들의 목표가는 없어요. 그러면 PER만 보고 싸다 비싸다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 계산을 말씀드리게 되면요. 일단 시가총액 3조 3,030억 원을 1분기 영업이 671억 원 연환산을 하게 되면요. 2,684억 원이 나옵니다. 이걸 나누면요. 약 12.3배가 나와요. 자, 그런데 2025년도 순이익이 390억 원 기준, 이거 PER은 약 84.5배죠. 자, 그럼 말 그대로 같은 주가인데 기준축을 전년 확정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올해 1분기 이익 체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밸류 자체가. 이게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가 기준으로 DCF, 그러니까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 하죠. 이걸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요. 66,200원보다 높아요. 자, 그러면 강세 시나리오인 109,800원에 가까운 가격대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저는 방향은 일단 상방은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강세 가정에는 상당히 반영된 구간은 물론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강세를 보는 이유는 뭐냐? 일단 2분기 마진이 다시 숫자로 확인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자, 그러면 그때만 딱 와준다. 그리고 숫자가 입증이 된다. 그러면 제주반도체는요. 리레이팅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물론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요. 이 마진이 꺾이면 안 돼요. 마진이 꺾이면은 지금의 강세 시나리오 프리미엄이 일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제주 반도체를 좀 인사이트를 준비를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해드리는 내용들이 어디서 듣지도 못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인사이트를 토대로 성공적인 투자 판단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세 가지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든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요. 궁금하신 종목이나 혹은 뭐 업황, 섹터들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그런 부분들 체크를 통해서 추후에 컨텐츠로 또 말씀을 도와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